이 시장을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이들의 속내가 뭘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차트상으로 추세선 긋고 지지저항 쭉쭉 긋고 엘리엇 파동 카운팅하고 다 좋습니다. 저도 물론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신뢰도 있게 보고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투자자 중 한 명이지만 그 전에 결국에 이 차트를 만드는 게 누굽니까? 이 차트는 무슨 컴퓨터 AI가 자동으로 만듭니까? 결국에 이 차트를 만드는 거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글로벌 리스트들, 금융 엘리트들, 그들이 결국 차트를 형성하고 흐름을 만들어 간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그냥 차트상에 보이는 거, 여기가 지지 구간이니까 매수하고 저항이니까 매도하고, 이런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먼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 분석이 뭡니까? 이 시장을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이들의 속내가 뭘까? 이들의 생각이 뭘까를 판단한다면 큰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큰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잘 겸비해서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엄청난 글로벌 리스트들과 엘리트들이 힌트를 던져줬습니다. 이번에 찰스 스왑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러분들 찰스 스왑은 잘 알고 계실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이 자산 운용사가 좀 생소하실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블랙록, 뱅가드 그룹과 함께 미국을 지배하는 빅3 관리 기업 중에 하나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블랙록과 뱅가드와 함께 3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가 스테이트 스트리트다. 근데 그들까지 지금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이런 대형 기관들의 크립토 진입에 이어서 끝판왕까지 지금 참여를 하겠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경쟁에 참여할 또 다른 후보다. 이들의 운용자산 규모는 조달러 단위이고, 두 번째로 큰 ETF인 금현물 ETF 운용자산은 540억 달러에 달하고, 그들은 금현물 ETF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이고, 단순히 외신에서뿐만이 아니라 GX 스퀘어 캐피탈의 CEO가 세계 3대 자산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지금 블랙록에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지금 준비하면서 밑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최근 9월달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디지털 담당자가 암호화폐 보관에 대한 규제 기간 발표라고 하면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디지털 자산 부문은 올해 말까지, 왜 올해 말일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 솔루션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디지털 담당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말까지 규제 기간에 선보일 준비가 된 수탁 상품을 보유할 것이다. 그리고 언급해준 게 뭡니까? 암호화폐 ETF를 준비하고 있다. 담당자인 아메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중심의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한다면 그 시기가 운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규제 당국은 이것이 안전하고 건전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 우리는 피드백을 위해서 제품을 고객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상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올해 말까지 그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 운영상 준비를 하겠다. 저는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3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뱅가드,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모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려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세 회사는 미국의 거진 모든 기업들의 대주주입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모든 이 세계를 움직이는 대형 빅테크들의 주인장들이 그들이고, 블랙록은 뭐 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겠다. 레리 핑크는 새로운 디지털 금이다 라는 발언을 해줬고, 뱅가드는 지금 현물 ETF 출시는 신청 안 했지만 미국의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대형 채굴 기업의 1위부터 5위까지 뱅가드가 다 대주주로 소유하고 있다. 그것도 압도적인 지분으로 뱅가드가 소유하고 있다. 그 얘기는 간접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마지막 3대장인 스테이트 스트리트까지 지금 이 크립토 전쟁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블랙록과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냥 전 세계 핵심 기업들, 빅테크들이 그들이 다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단순히 소액주주가 아니라 그냥 대주주, 모든 분야, 모든 시스템의 지분을 그들이 다 쥐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들,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큰 손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차트를 만들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올해 하반기와 내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그리고 미국의 대선까지, 이런 엄청난 크립토 시장에 엄청난 호재들, 이 트리거들이 줄줄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내년에 그 결실을 맺느냐에 따라 부의 재분배,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느냐, 아니면 또다시 도태돼서 포모를 느끼고 나중에 비트코인 100K, 150K 가서 그때 타셔가지고 또다시 뒤늦게 후회하실 거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려면 선결 조건이 뭡니까? 바로 미국의 바이낸스 주기기와 중국발 스테이블코인 주기기,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낸스 US의 작년 1월 대비 월간 거래량이 98% 하락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바이낸스 US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낸스 주기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의 압박받는 바이낸스 지금 아시아로 고개 돌리나. 지금 창펑자오는 일본부터 두바이까지 미국의 압박을 못 이겨서 다 지금 아시아로 확장성을 이동시키고 있고,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향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 표적이 된 바이낸스는 미국 법인 최고 경영자가 사임했고 추가 감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천천히 바이낸스를 질식시키면서, 바이낸스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바이낸스의 힘은 죽이면서 자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힘과 확장성은 펼쳐나갈 것이다. 이에 바이낸스가 쪼그라든 미국 현지 영향력을 일본, 아시아 등 국가로 집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바이낸스는 아시아, 미국과 서방을 대립하는 아시아와 브릭스 국가들을 뒤에 얹고 싸울 것이고, 코인베이스는 지금 미국의 힘을 입어서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의 힘을 빼놓고 코인베이스의 점유율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PYUSD와 USDC의 어느 정도 점유율을 테더로부터 뺏어 온다라고 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현물 ETF까지 SEC가 국가 차원에서 승인시키면서 미국 월가 핵심 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3키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지금 순차적으로 너무나도 잘 그들이 계획했던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도 지금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서 개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면서도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 출시가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런 식으로 일단락시키면서, 반면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중국이 견제를 하는 모습. 제가 봤을 때도 이 테더의 아성을 미국이 단순히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까지 USDC와 PYUSD,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의 위치를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은 크립토 시장 삼키기를 시작할 거고, 이번에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이 그린리스트 코인으로 지정한 코인들, 여기도 힌트가 있다.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했습니까? 바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지금 구성을 했고, 여기에는 테더나 BUSD 혹은 TUSD 이런 중국과 연관된 코인은 단 한 개도 그린리스트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도 국가 차원으로 지금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은 배제시키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들만 수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이런 일련의 작업들, 중국의 힘 빼놓기 작업들이 완료가 돼서 미국이 뭐 점유율을 능가하고 뛰어넘는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등한 수준을 맞춰놓고 그들이 현물 ETF까지 승인시키면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오는 그런 그림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이벤트가 뭡니까? 바로 목요일 새벽에 9월달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예측은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이 99%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번에는 동결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소되면서 조금 시장이 튀어오르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고, 다음에 있을 11월 FOMC가 중요합니다. 이때도 현재 금리 동결 확률이 71%로 압도적이다.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단행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근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 기업의 채무 불이행은 2023년 거의 176% 급증하면서 과거 지금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기업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하면은 뭐가 옵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고 연쇄 도산하고 파산하고 디폴트 터진다. 그러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부채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상승 중인데 여기서 돈 더 찍어내면서 유동성 공급하면서 살려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역으로 여쭤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캐처님, 그냥 연준이 국채 발행하지 말고 달러 찍어내지 말고 그냥 망하게 두면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실 텐데 이미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뱅크런 터지고 파산하면서 그때 연준이 또다시 216전 사상의 최대 유동성 지원하면서 할인 창과 BTFP 가동해서 또 돈 수혈해줬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연준은 그냥 망하게 두는 거는 이제 안 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나 이 경제가 무너진 이후에 회복하는 게 오래 걸리고 힘든지 이미 한번 경험했고 터득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지언정 그냥 유동성 공급하고 달러 찍어내서 막는 것이 낫다라는 선택을 이미 올해 3월에 해줬고 우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채가 상승한다라고 해도 또다시 부채 찍어내서 부채로 급한 불 끄고 계속 부채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게 뭡니까? 결국 달러는 무한정 발행될 것이고 달러의 가치 계속 떨어지면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놔야 되고 그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핵심 골자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미국의 부채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180도 꺾여서 반대로 갈 일은 앞으로 없다. 영원히 계속 상승할 것인데 계속 달러는 종이 쪼가리 쓰레기가 될 거면 그 달러를 미리미리 뭘로 바꿔놔야 되냐? 여기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본질적인 이유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대폭락을 하다가 언제부터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까? 바로 올해 초부터. 특히나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미국 연준에서 은행들 다 부도나고 파산됐을 때 이런 식으로 또 BTFP 유동성 풀어줬고 이 주황선은 M2입니다. 통화 공급량, 즉 유동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유동성 풀어주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올해 신고가 갱신하면서 30K까지 갔다. 근데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지금 이 유동성 M2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작년에 힘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연준이 이런 식으로 유동성 풀다가 작년부터 금리 인상하면서 유동성 완전히 줄여버리니까 비트코인도 덩달아 빠졌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고 유동성 다시 공급해주는 모습,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상승한다. 결국에 자산 시장이 상승하려면 뭐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있고 어떤 뭐 대단한 가치가 있고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유동성이 없고 돈이 메마르면 상승할 수가 없다. 근데 미국은 작년과 지금은 확실하게 다르다. 그리고 미국 은행이 붕괴한 이후로 다시 M2 공급량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향후 이런 식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계속 이런 식으로 9월 이후부터는 계속 금리 동결하면서 내년부터는 오히려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 공급하는 그림을 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이 더 금리 상승시키고 긴축하기에는 지금 미국도 위험한 위치에 있고 지금 유가도 급격하게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막아야 되긴 하지만 지금 미국의 부채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금리 올리기보다는 지금 고금리 정책 그냥 올리지도 내리지도 말고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최대한 고물가랑 고금리 이 흐름을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시장의 좀 긍정적인 데이터들도 조금 체크해보면 대형 크립토 커스터디 수탁 기업인 앵커리지 설립자가 올해 예치 이더리움이 4배나 증가했다. 보통 앵커리지 디지털은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인데 지금 기관들의 이더리움 예치량이 4배나 증가했다.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도 기관들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신청을 한 만큼 향후에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다. 단순히 지금 가격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지금 수면 아래서 응축되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암호화폐는 세일을 시작했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뛰쳐나간다. 근데 누굽니까? 개미들은 뛰쳐나가고 지금 기관들은 이 물량 받아서 다시 들어온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수백억 달러 수요가 유입될 것이지만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세일을 시작했지만 투자자들은 뛰쳐나가고 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팔고 도망치고 비트코인 망했다 하고 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 던지는 거 조용히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밝히지도 말고 조용히 몰래 매집해서 수량 모아가는 때라는 거. 너무나 모건 크릭 CEO도 정확하게 지금 시장의 중요한 발언을 해줬고 지금 비자 또한 블록체인 캐피털에 5.8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하면서 세계 최대 결제 기업도 이런 식으로 크립토 시장 가능성을 보고 혁신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결국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온체인 데이터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최근 이런 상승과 함께 양수로 전환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관들의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금 지금 9월부터 또 기관들이 강한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이 사진은 단기 홀더들의 총 공급량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보통 이 단기 홀더들의 공급량이 최저점에 위치할 때 언제나 비트가 바닥을 찍고 대상승 사이클을 시작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자리입니까? 단기 홀더의 공급량이 지금 과거 저점보다도 더 떨어져서 지금 단기 홀더들이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는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일 수 있다. 물론 더 내려가서 시장도 하락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일 수 있다라는 사실 지금 데이터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조금 분석을 해드리자면 일단 최근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면서 지금 27.2K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월부터 만들어줬던 이 하락 트렌드 라인, 계속 저항을 받았던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돌파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이고, 최근에 저점에 상승 나왔을 때 추세의 전환에 신뢰도가 굉장히 큰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제대로 뜨면서 거래량까지 들어오면서 올려쳐줬다.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확률로 추세가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였지만 상승 추세로 반전될 수 있는, 그리고 확실히 이 하락 트렌드 라인 상단 위로까지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맞춰준다면 저는 9월 말부터 10월까지는 이제 단기 상승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거, 지난 9월달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대표적으로 약세장의 달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10월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던 달이 바로 10월달이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데이터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을 거는 것이 트레이더로서는 맞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충분히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림들이 10월 달에 펼쳐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한번 10월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더 큰 사이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 이런 대상승 사이클을 빗대어 봤을 때 지금은 우리는 축적 구간이다. 어차피 지금 아직 제대로 된 상승 시작도 안 했고 이 축적 구간에서 얼마나 잘 준비하고 모아갔냐에 따라서 이 대불장에 왔을 때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그것은 지금 이 축적장에서 여러분들이 털려 나가지 않고 기관들 등에 타서 거인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실시간 트레이딩 정보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누구나 무료 입장하셔서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